안녕하세요. 교육은 마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목현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기초부진화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교사가 공부를 가르치고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정말 자신이 원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모두 다 잘한다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정말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최근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학습의 어떤 그런 격차가 굉장히 더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과 중하위권 학생들의 어떤 간격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더 벌어졌다.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이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학습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부진화 학생을 제대로 지도하는 그런 문제, 또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동기유발시켜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더 심각한 그런 학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초부진화 학생들, 이렇게 학습에 흥미가 부족하고 어떤 결과면에서 많이 미흡한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나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학생에 대한 어떤 문제라는 것들이 단순히 학습의 문제도 있지만, 또 어떤 지능적인 문제도 있고, 또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학부모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가 나는 그것을 지도를 원하지 않는다, 내지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어떻게 이제 기초부진화 지도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간단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학기 초에 진단평가를 실시해서 어떤 일정한 점수의 기준이 이하가 되면은 이제 기초부진화 대상으로 되는데, 학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또 기초부진 지도를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담임교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루 종일 학생들을 가르치고 오후에 사실은 진이 다 빠져버리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또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담임교사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또 학생의 입장에서도 하루 종일 선생님과 공부를 했는데 또 선생님과 남아서 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학습 동기가 있던 학습 동기도 사실은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학생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어떤 지원팀들을 구성해서 어떤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상담을 의뢰한다든가, 외부 전문가의 어떤 진단을 받는다든가, 또 학습 전략 측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각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가면 갈수록 많은 예산을 들여드리고 또 많은 노력을 하고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기초부진 학생들이 전혀 줄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또 현재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제 이런 학생들을 좀 지도할 수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부진 학생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우는 속도도 다르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방식이나 방법들도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면에서 보면은 어떤 학생들은 빨리 배우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느린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방법으로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배운 것들은 그 다음 시간에는 배우지 않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의 한계에서
오는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학습 유형 측면에서 학생들은 굉장히 다양한 그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학생들은 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언어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 감각이 뛰어난 학생들은 언어 감각에서 좀 뒤질 수가 있고, 또 언어 감각이 뛰어난 학생들은 수 감각에서 굉장히 또 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아까처럼 이렇게 속도에서 방법에서 다 다르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속도로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단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시각을 갖게 되면 왜 중요하냐면은 학생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훨씬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학생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사가 학생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학생들이 결국은 이 변화가 되고 굉장히 그 성장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교사가 어떤 부정적인 어떤 시선으로 학생을 바라보게 되면 학생이 자신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머리가 나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에 대한 어떤 포기를 하고 좌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본인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함으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봐야겠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어떤 학습인의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그 학생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그 교사나 학부모들이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학생이 자신을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학생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또 교사나 학부모가 그 학생을 인정하고 이해해 주는 것, 학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이나 격려를 해 준다는 것,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잘 됐을 경우에는 학생이 정말 내가 학습에도 흥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습에 대해서 포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초부진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중요한 것이 학생들이 자신감과 어떤 성취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런 기초부진 학생들은 지금까지 어떤 그 과정에서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성취감이나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떨어진 자신감이나 성취감을 결국 올려줘야지만이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취감을 갖게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인데, 이 성취감을 갖게 하는 방법은 어떤 작은 성공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성공의 기회를 주려고 하면은 그 학습량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주는 것이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그 학습량을 최소화시켜서, 최소화시킨 것을 통해서 작은 성공을 갖게 되고, 그런 작은 성공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성취감이나 자신감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운동을 비유를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1시간을 운동을 한다, 또는 2시간 운동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규칙적으로 그런 운동을 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내가 하루에 운동을 하는데 1분이나 5분 정도만 내가 운동을 한다, 뭐 예를 들면 앉았다 일어났다 팔굽혀펴기를 내가 하는데 3회 정도 한다, 예를 들면 1회도 괜찮습니다. 1회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언제든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1회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은 최소한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만 가지고 그 과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할 일을 최소한으로 쪼개다 보면은
자기가 매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이 낮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원리를 이제 이 기초부진학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라는 것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일 규칙적으로 아이들에게 과제를 주는 것들이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과학적인 원리에서 설명을 해보면요, 뉴턴의 제1법칙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은 외부에서 힘이 주어지지 않는 한은 운동하는 물체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것이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하는데 내가 1회만 운동을 하겠다 했는데 1회를 하다 보면 3회가 되고 5회가 되고 10회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부면에서도 내가 이 정도 한 문제 정도만 풀었는데 오늘은 한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다라는, 자기가 했던 행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이 어떤 그 관성의 법칙이고 뉴턴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양을 주어서 아이가 도전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자신감을 주게 되면 학생들이 어떤 학습의 양을 늘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학습지 한 장을 꾸준히 해서 뭐 10문제를 풀어라 이런 것보다는 학습지 양을 4분의 1 또는 3분의 1 또는 2분의 1로 나누어서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학생이 선택을 하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오늘 또 해냈구나 라는 그런 경험들을 줌으로 인해서 학생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의 양을 최소한으로 주는 것, 그래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지속해서 매일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또 교사나 학부모들이 과정에서 칭찬해주고 보상해주는 이런 것들이 또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기초부진 학생들이 당장 그 학습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자기 통제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인데, 이렇게 자기 통제력을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그 학생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학생과의 관계를 좋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통제력을 갖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학생을 기초부진 학생들이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과제를 해라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거죠. 어느 분량을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떤 내용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에게 선택을 하도록 해서 어떤 책임감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양을 정도를 매일 규칙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EBS 다큐프라임에서 했던 그런 실험을 보면, 이렇게 강제로 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지루해하고 어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재미없어하고 흥미도도 낮고 그 다음에 결과면에서도 굉장히 떨어지는데, 다른 그룹에게는 학생들이 어떤 교사와 소통을 하고 해서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하고 싶은지, 얼마 정도 문제를 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학생들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된 가운데서 그런 문제에 굉장히 더 집중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학습을 더 해서 학습한 내용들을 더 잘 기억하고, 또 나중에 그 결과, 성적 면에서도 월등히 높은 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그런 실험이 방송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기초부진 학생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학생의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 그래서 교사가 긍정적인 시선으로 학생을 바라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학생들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주면 학생이 어떤 자기 통제력이나 또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도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학생들이 성취감과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걸 길러주기 위해서 학습의 양을 최소화시켜서 아이들에게 어떤 자신감과 성취감을 길러주는 것, 그런 경험들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핵심적인 것은 교사가 학생들을 마음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그런 그 강한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격려해주고 관심 가지고 배려해주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학습의 어떤 내용이나 방법면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해서 어떤 책임감들을 더 강하게 길러서 내적인 동기 유발을 더 강하게 함으로 인해서 공부를 지속할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선생님이 소통하고 또 관계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그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초부진 학생들을 지도하는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은 교사가 어떤 마음으로 학생을 대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는 그 교육이라는 것이 양동이에다가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불을 지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학습을 어려워하는 기초부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떤 학습의 양을 가지고 많이 지도를 한다는 것보다는 학습의 양을 최소한으로 시켜서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기초부진 학생들의 어떤 보다 좋은 효율적인 지도 방안에 대해서 댓글로 달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